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예, 정치권, 특히 또 언론도 그렇습니다. 자, 열불나죠.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 계십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나 있습니다, 벌써?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동을 걸어요. 제가 화가 났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본인이 화가 했는데, 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약간 설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항상 화가 예. 있는 게 아니죠. 아, 그렇지 않죠. 예, 제가 좋은 무슨 분이십니다. 저 좋은 최지훈 사람입니다. 교수님 또 다른 방송에 갔을 때는 조금 예. 부드럽게 하실 때도 있고요. 자, 수일른 남자에서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요. 대신해서 대신화를 화를 내는 내주시는 겁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자, 네. 지난 한 주 동안 또 뭐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 이슈가 가장 인상 아니 깊었습니까? 한 가지라만 말씀하면 좀 그런데 뭐좀 이따 나중에 문자 얘기를 할 거니까 네, 문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뉴스로 계속 한다는 것도 참 코미디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자 내용을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이 들었냐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 공개된 문자 말고도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문자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네. 다른 문자도 왔다 갔다 하지 엄청 왔다 않겠어요? 갔다 했겠죠. 그럼 솔직히 최진 교수님 저 친하잖아요. 두 그렇죠. 문자 문자 별로 안 합니까?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없어요. 문자를 왜 없습니다. 합니까? 필요할 때만 필요할 합니다. 때만, 정말 필요할 그렇죠. 때만 하죠. 근데 이 정도로 뭐 이 사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국정 여러 가지 현안에서 네.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국정 관련해서 당 대표, 당시의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과 계속 얘기를 나눴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 문자에 뭐 읽고 뭐 반응을 안 했다. 이게 논란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네.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은 일에 개입을 했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답장 안 했다고 대통령이 또 화를 냈다잖아요. 네. 그것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기, 아니 사과를 시키든지 아니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낼 일이냐고요. 네. 아니 부인한테 뭐라 그래야지 왜 자꾸 그런 걸 보내냐는 둥. 내가 해결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한테 화를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뭐 세간에 알려진 뭐 그런 거 비슷한 내용대로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지울 수 없어요.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왜 공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 아니, 번째 근데 피해를 생각을 해야죠. 생각 안 해. 안 지금은 합니까?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떨어뜨려야 필요도 없어요. 된다? 그렇지. 오로지 그거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 문자가 공개됐을 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우 불리하죠, 사실. 그런데도 공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는 치부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보통은 소름 사람이 끼칩니다. 안 소름 그러잖아요. 끼칩니다, 사실. 내가 포기하고 말지. 그 권력 안 그렇죠, 잡으면 되지. 그렇죠. 이 내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볼 때 이분은 그 정도는 관계없어.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해야 된다. 그런 삶이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국민의힘들도 다 그렇죠. 힘들고요. 국민도 힘들어요. 국민도. 국민들도 그걸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네. 이게 왜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이게 겁니다. 지금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이게 왜 논란이 돼야 되나? 왜 그 사람이 그 사람 문자를 보내느냐고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 내용을 왜 하냐고요. 나라의 수준이 이게 뭔 수준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참 말이 안 되는 이러니 상황. 화가 안 나겠어요.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저도 내가. 화가 좀 날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는 언론 얘기를 좀 더 다뤄야 됩니다. 언론 얘기를 다루는데 지금 가장 이슈는 방통위원장 자리입니다. 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임명이 됐는데 네. 뭐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윤석열 정권의 언론관이 네. 이 정도로 수준이 낮구나. 그리고 언론을 그야말로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저는 국민에 대한 선포라고 네. 생각해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한 것은. 네. 왜냐하면 이진숙 이분은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 김재철 사장 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조가 파업했을 때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 전원 구조라고 하는 첫 번째 오보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 오보를 낼 당시 MBC의 보도본부장이었어요. 그 김재철의 홍보 실장인가 그때? 그 김재철의 입이었죠 당시에.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오보를 냈던 당시에 본부장이 있으니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MBC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MBC 박문진이 MBC 최대 주주인데 그 박문진 이사장이 최필립 씨라는 분인데 네. 이분하고
몰래 나눈 대화가 녹취가 돼가지고 그 녹취록이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먼저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MBC 주식의 30%를 갖고 있거든요. 대주주죠. 네. 대주주는 아니고 아닙니까? 박문진이 대주주. 그렇죠. 박문진이 70% 주식에 그리고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어요. 근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데가. 정수장학회 거를 먼저 팔자.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것도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대화를 나눴던 얘기들이 이 사람이 그 당사자예요. 그것도 문제고. 네. 그래서 MBC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MBC 기자들이 모여는 MBC 기자회에서 이 사람을 기자에 제명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이분이 또 그것만 줄 아세요? 대구시장 예비 후보도 등록했었어요. 아, 정치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 대구 무슨 지역군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 동구 어딘 것 같은데요. 네. 대구에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습니다. 민주당 아니죠?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한면 그렇죠. 그쪽 정당인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 제가 드린 말만 얼핏 들어보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방통위원장이 앉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게 방통위의 목적인데 네. 그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했다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하. 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첫 출근길 발언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인 체제 유지가 민주당 책임이 있는 거다. 야당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것도 너무 웃기는 게 선별적으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이미 추천을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이분을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해놨어요. 네. 근데 국회를 통과해야 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2명이 추천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 안 해. 근데 너무 네. 웃기지 않습니까? 예. 뻔하게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 안 해.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최민희 전 지금 의원이죠. 최민희 의원을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어요. 네. 대통령이 임명을 7개월 동안 안 했어요. 최민희 의원을 위원을 임명 안 했다는 안 거죠? 했죠. 예. 누가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안 했다니까요. 예. 국회에서는 이미 추천했다고요. 민주당의 후보로. 네. 민주당의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 그 당시에 지금은 의원이시고요. 네. 최민희 의원을 추천해서 올렸어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 네. 근데 이 대통령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법제처에 유권 해석 맡기고 이러면서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버렸어요. 예. 자기들이 임명 안 한 거 얘기 안 하고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하지 않는 그렇죠. 거. 민주당은 이미 추천을 예. 했었는데 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 그 자리에 못 갔어요. 네. 그건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하. 희한한 분이네. 자, 이진숙 이 방통이 지금 위원장이 되면 공영방송 뭐 흉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 공영성의 정상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이 정상이고 지금은 MBC만 정상이지 KBS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네네네. 공정성 일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정상화한다는 게 이분들의 표현은 말로는 정상하지만 MBC 장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악이라고 이게 무슨 생각하시군요. 정상합니까? 아하.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언론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정권에 대한 비판, 네. 견제, 감시잖아요. 그 역할 잘하고 있는데 그거 입 틀어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정상화예요? 노동 권력이 잡고 있다고 하던데요. 노동 권력이 잡고 있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합니까? 노동 권력이 뭘 잡고 있는데요? 그럼 노조가 뭘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증거를 대봐요. 노동 권력이 뭘 잡고 있는데요, 지금? 네. 노조가 무슨 뭐 사장을 합니까? 아니면 노조가 무슨 뭐 보도 내용을 뭐 바꾸라고 그럽니까? 네. 그건 증거 있어요? 아니 도리어 정치 권력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언론에 특히 MBC를 타깃으로 해서 20건 넘는 그런 법정제를 내리고 있잖아요. 네. 노조가 잡고 뭘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조가 잡고 있으면 그거 못하게 막았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막 뭐 항의하고 아니면 뭐 MBC 뭐 YTN도 마찬가지잖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신장시랑 같은 분 그 진행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잘돼 국회의원 됐어요. 아, 근데. 그랬죠. 국회의원 돼버렸어요. 박지원은 쫓겨났는데 왜 여기서? 전 더 좋은 뉴스 인사이드에 그렇습니까?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네. 것이 노조가 사장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끝까지 버티지. 버티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논리가 맞지가 않다. 이 맞지 말. 않죠.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예. 이 시각 공영방송이 흉기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을 얘기했지만 가로 열고 MBC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분의 생각은. 그럼 흉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흉기를 제거하겠지.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분의 목적이 뭐예요? MBC를 어떻게 이제 정권의 친화적인 방송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진을 교체하고 이사진 교체가 8월 12일인가 15일이 임기예요. 박문진 이사들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 교체 사장
해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장을 안 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저는 그게 생각해요. 목적이다. 장악하는 게 목적이다. 자, 아직 청문회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열릴 겁니다. 청문회에 어떤 게 쟁점이 될지 교수님이 만약 의원으로 청문위원이라면 어떤 질문 같은 게 좀 성립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했잖아요. 예. 출마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보면 5.18 폄훼 발언도 있고 네. 이래가지고 지금 5.18 유가족들도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본인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 요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하는데요? 그동안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해놓은 말이 있고 말도 있고 네, 뭐 행동도 있고 출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말은 그러겠지. 그래도 저는 정치적 중립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 사람이 해온 그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고 네.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편파적인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언론을 흉기라고 얘기했는데 흉기라고 얘기한 근거가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무슨 흉기라는 거예요? 네. 아니 언론이 대체 정치 권력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흉기입니까? 그럼 언론 하지 말아야 돼요. 언론이 그러면 딸랑딸랑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애완견입니까? 애완견이지. 애완견입니까? 네. 네.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네. 아니 잘한다만 얘기해주고 비판도 안 하고 무슨 KBS 보세요. KBS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MBC KBS가 네. 열 꼭지를 석유 산유국의 꿈을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 뒤에 논란된 것은 보도를 저 뒤에 하고 하지도 않고 이게 공정합니까? 싹싹 변해가는 모습이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고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당연히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죠. 자, 이제 만약 임명이 돼서 하면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탄핵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것 그럼요. 같거든요. 그 네. 부분 어떻게 저는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방법이 없어요. 한다면 2인 체제를 예. 한다면 왜냐하면 2인 체제를 하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고요. 네. 두 번째는 2인 체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방문지 이사 교체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걸 사장 교체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MBC마저도 정권에 장악되면 공영방송이 모두 다 EBS야 뭐 보도 시사 보도 기능이 없으니까 빼고요. 네. KBS, MBC 둘 다가 어떻게 돼요? 정권에 장악된 방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편을 아시는 것처럼 원래 편파적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MBC까지 넘어가게 되면 올바른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없어져요. 그걸 네. 막아야 되는 게 민주당이에요. 저는 임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요 탄핵이 진행되는데 사퇴를 시킨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행정부가 삼권 분립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이라는 그 조항인데 국회에 부여된 탄핵을 시작했는데 사퇴를 시킨다. 이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네. 국회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탄핵이 추진되는 사람을 갑자기 사퇴를 시키면 그것 자체는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이 행정부를 향해서 신사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일한 방법을 해야 돼. 네. 예를 들면 행정부가 그렇게 무대포로 소위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라면 입법부도 그렇게 가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시군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네. 자, 댓글 우리 뭐 지금 최진봉 교수님 응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랑님이 교수님 존경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요. 자, 우리 진봉 씨 보면 예. 속이 편하다. 이 묵묵히님, 진봉 씨라 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가 같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익십 사건.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잠깐만요. 예. 마이크가 떨어졌군요. 제가 대신 진행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일십 사건 때문에 전당대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수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수 언론이 보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가 대신 마이크가 진행을. 조금 예. 안 좋아서 예. 제가 잠시 좀 쉬었는데 예. 문자 원문을 보수 언론이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저는요. 부분? 네.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수 언론에 누가 제보를 했겠냐고요. 문자를 보낸 사람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중에 한 명. 네. 누군가 보냈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이 보냈을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자가 뭐 알려지기로는 이미 그 야당 관계자들에게는 많이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아하. 그럼 누군가가 제보를 했겠죠. 네. 근데 제보를 할 때 그 김규환 그분인가요? 논설위원이 뭐라 하면 김건희 여사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흘렸다고밖에 볼 수 없고 네. 그 흘리는 대상이 보수 언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참전하는 게 보수 언론이에요. 보수 언론도 참전했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보여지죠. 됩니까? 아니 이거를 공개하고 물론 이 사람들 볼 때 이게 뭐 뉴스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제보를 받은 상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의 상황으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거 아닙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문자가 왜 지금 시점에 공개가 되냐고요. 근데 보수 언론이 저렇게 저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언론사마다 약간은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이죠 그러면요. 네, 이건 예. 개인적 판단은 네네. 전제로 말씀하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현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현 정부 지키는 거. 그 조선일보가 이거 문자 공개했잖아요. 제일 먼저 5분 5개.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윤석열 친윤계 네. 원희룡 장관 전 장관이 당대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해서 한동훈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저는 동아일보는 약간 친한계라고 보거든요. 동아는 좀 달라졌어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봐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네.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보도를 하고 약간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양측이 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떤 그 윤석열 정권과의 차별화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윤석열 친윤 측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수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네. 그러니 이 사람 당대표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은요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에게 비판적 입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동훈이 되길 바라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됐으니까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 희망이 없다. 네. 그럼 차기 정권에 누구가 올 거냐를 계산하게 될 거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그쪽으로 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도 자, 좀 조선일보가 참 놀라운데 예. 직접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최지문 교수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자기 이익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수 언론들이 왜 윤석열 정부의 경고를 날리느냐? 네.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보수 언론이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이익이냐면요. 이번에 그 문체위에서 예. 양문석 의원이 막 화내면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수일륜 남자랑 비슷한 상황이 거기 문체위에서 양문석 의원이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아, 후배입니까? 네, 후배입니다. 선배 같은데. 후배입니다. 소리를 근데 엄청 지르시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 정부 네. 광고 얘기예요. 정부 아, 광고. 광고 얘기군요. 네. 그러면 보수 언론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광고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일단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언론에게도 혜택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정권이 무너진 걸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안 되죠. 좋아하죠. 안 되죠. 안 그리고 되죠. 자 보세요. 이번에 총선에도 TV조선 출신들이 당선됐어요. 2명이나. 2명. 신동욱, 그 박정. 네. 네. 그럼 보세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민주 정권으로 바뀌는 걸 좋아하겠어요? 진보 정권으로 바뀌는 걸? 안 좋아할 혜택이 것 같은데? 없어져요, 안 좋아할 것 자기들한테.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윤석열로 무너질 것 같거든. 이거 큰일 나겠거든 이러다가. 어쩌면 충정이네요. 진짜. 충정이지. 자기를 위한 충정. 어쨌든. 자기를 위한. 예. 자기 이익을 위한. 네네네. 이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네. 무슨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내 이익,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 탄핵 관련해서 지금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원. 예.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죠. 네. 이게 온라인에서 130만, 또 지금도 보면 몇 시간씩 기다려서 하잖아요. 지금도 136만 네.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상당히 뭐 많이 됐죠. 200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마감 7월 20일까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인와서 저렇게 뭐 기다리면서 3시간, 4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막 하잖아요, 청원을. 그만큼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요, 이미 내임덕이 아니라 대두덕이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드덕이다 이거는. 또 하나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 법사위에서 뭘 했습니까? 이 청문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청원이 올라오면 청원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국회가. 그렇죠. 예. 근데 국회가 반응을 보이면 법사위 어제 결정은 청문회 이틀간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네. 증인을 30여 명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네. 김건희 모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예. 이게 국민 청원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민주당은 사실 탄핵 얘기 쉽게 못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예. 역풍 분다고 생각해서. 근데 국민들이 막 분위기를 띄워주니까 이제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네. 국민이 원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탄핵 얘기를 꺼내게 되고 국민의힘도 자기 입으로 탄핵을 얘기해요.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청원의 힘이에요. 아하. 청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겠냐고요. 국민들의 탄핵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탄핵 얘기를 일이에요. 해도 큰 문제 없이 당연하죠. 된다, 그런 정치도. 분위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아하. 국민의 여론이 결국 국회를 움직이고 국회가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네.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 국민청원 이 청문회를 이제 개최한다면 지금 두 사람 최은순, 김건희 그 두 분 증인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채택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어떤 주제가 청문회에서 거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최수근 해병 네. 순직 사망 사건, 주가 조작 문제, 도이치모터스 문제, 이런 주가 조작 문제 이런 할게 문제가 많네요. 나와요. 양평 고속도로 예. 문제.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문제. 무조건 나와야 되겠네요. 당연히 김건희 나와야죠. 여사가. 나와야 돼요. 예. 너무 많은 일에 개입이 돼 있어. 예, 예. 이거 뭐 물론 의혹입니다. 네. 뭐 아직은 뭐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 부부한테 소환 통보하고 이러면서 네. 김건희 여사한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소환을 대체 이원석 검찰총장 이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 이거 뭐라 하지 마시고 얼른 네. 예,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화가 나서 갑자기. 이원석 총장이 뭐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방송, 예. 어쨌든 예, 예, 예. 이제 이런 분들을 불러서 그걸 따져내야 된다. 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부분인가를 알려서 탄핵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게 만드는 그 국민의 여론을 더 상기시켜 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의혹은 있었지만 다 부인을 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사실관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청문회 증인을 부르면 네. 청문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잖아. 네. 거기 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존 회장도 나와요. 맞습니다.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누구야 최재형 목사도 불렀어요. 네. 이런 분들의 말을 방송으로 모든 사람이 봐. 이게 저희가 뭐 이런 부분 사실을 요번에 그 특검법 청문회에 관련해서도 네. 임성근 나왔고 박정훈 그렇죠. 나왔고 우리 다 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아. 그러면 여론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촛불이 들불처럼 횃불처럼 되지 않겠어요? 뭐 여론보다는 진실을 국민들이 아는 게 진실을 중요하겠죠. 규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네. 이거 안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말 툭 튀어나와요. 예. 신범철 전 차관 기억나죠? 회수. 예. 이런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 나옵니까? 안 나오겠지. 그러면 네. 강제 구인. 해야 그거 된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 예. 아니 증인 뭐 국감 감정 증언 뭐 그거 있잖아요. 국회 증언에 감정 관한 증인법에 부분. 보면 여러 번 안 나오시면 네, 있긴 한데 있긴 한데 할지 대통령 않을지 배우자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네. 국회가 또 이제 그걸로 고발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청문회 탄핵 청문회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요. 괜찮은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 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거 지금 재판 중이고 1심에서는 MBC가 졌어요. 지금 항소심 2심 진행 중인데 MBC가 지금 김은혜 전 홍보수석 지금 국회의원인데 네. 증인 신청했습니다. 네. 출석할까요? 아니면 그럼 나오면 뭔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네. 문제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당시 홍보수석 때 나와서 밝혔던 내용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국민 여러분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어봐 보세요. 주십시오. 그 사건이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죠. 네, 네. 아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이 네, 안 되잖아요. 네, 네. 대통령도 뭐라고 본인이 얘기한 말을 뭐라고 했는지 얘기 안 하죠. 네. 그럼 증인으로 부를 사람은 김은혜 홍보수석밖에 없어요 당시에. 네.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인이 브리핑을 했으니까 왜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냐. 왜 그때 그러면 날리면이라고 얘기할 때 대통령이 물어본 거냐. 이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래 그냥 들은 얘기한 건지 건지 그건 누가 몰라요. 듣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될 그걸 것이다. 확인해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중요하죠, 사실은. 당연히. 김은혜 의원이 나갈지 안 나갈지. 네. 자 방심위에서 지금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YTN 자막 관련해서 원래는 징계가 셌습니다. 그렇죠. 관계에서 징계. 이거는 정말 두 번째로 센 징계인데 첫 번째로 센 징계인가요? 그 징계에서 경고로 징계를 경감시켰는데 이렇게
이렇게 수위를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는지 또 이건 어떻게 거의 봐야 없어요. 됩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 그리고 네. 나서 이유가 있어요. 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언론 보도를. 예. 방심위는 YTN의 해당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으나 YTN은 재심을 청구했고요. 방심위는 YTN이 요게 중에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을 정정한 점을 고려해 받아들였대. 야, 이 경영진 교체가 중요해. 김백 사장으로 그리고 교체가 잘리셨죠. 저는 YTN 라디오 진행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김백 잘렸죠. 사장이 오는 날 그날 잘렸죠.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잘리고 요거랑 패널로서. 예,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경영진 교체 후에 YTN의 눈초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예전처럼 그렇게 비판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이제 우리 말 잘 듣네. 그러니까 좀 경감이 주자.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청해도 경감을 잘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심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내가 내린 심의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놓고 인정하는 꼴이야. 사과하면 다 봐줘요. 그럼 다 사과할게요. 안 미안합니다. 한다니까. 다 MBC는 안 봐줘요. 해줬어요. MBC는 사과 이해가 안 했다고 안 해줬어요. 사과한다고 봐주는 경우도 별로 그게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 YTN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면 YTN의 지금 말했던 김백 예. 사장인데요. 확대 간부 회의를 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의 신문은 회사원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회사원이다. 네. 언론사에서 이런 말을 한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보도 채널 아니에요, 당신 그렇죠. 회사? 언론사 하지 마세요. 회사원 할 거면 왜 언론사를 해? 아니 좋은 회사들 많잖아. 삼성, LG 뭐 등등등등 네. 현대. 현대. 그런데 가세요. SK도 넣어주세요. SK도 가고 네. 가시라고요. 아니 왜 뭐 언론사에 들어와? 언론사는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론에 관련된 법 있잖아요. 방송법. 예. 예를 들면 방송법 시행령. 이게 보도 채널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네. 그 법에 보면 다른 회사와 다르게 방송사는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회사는 위에서 밑에 사람에게 지시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사의 경영진도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진의 제작진의 취재나 보도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게 다른 거예요. 네. 언론사가 당신들 회사원이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 말 하려고 이제 회사원이니까 존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회사원이니까 내 말 듣고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으로 읽히는 읽히는 거예요. 그럼 방송법이 왜 있냐고요. 네. 그럼 방송사 하지 말고 그냥 일반 회사를 하세요. 뭐라 여기 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네. 이 생각 자체가 언론을 얼마나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YTN 그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YTN 기자 52년에서 6년차 기자 51명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예. 선배 고원의 눈물을 훔치며 견디던 수습 시기는 회사원의 시간인가 언론인의 시간인가 이 내용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양심을 걸고 고민하는 시간은 회사원의 시간인가 언론의 시간인가 되물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언론사의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론사 들어왔는데 회사원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언론이 왜 됐을까? 나는 왜 YTN에 들어왔을까? 자기감 들지 않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공동 성명을 낸 겁니다. 네. 누가 말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일임 방심위원장입니다. 민원 사주 이거 의혹 관련해서 이것도 국민권익위에서 또 판단했는데 예상대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권익위의 수준이 그리고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네네네. 잘 보세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있을 때만 해도 네. 정말 제대로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권익위는요. 지난번에 누구야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디올백. 결론? 어제 결론이 또 호놀룰루인가 하와이 가셨잖아요. 네, 호놀룰루입니다. 호놀룰루인가 예. 뭔가. 하와이 갔다 하면 되지 뭐 또 호놀룰루 갔다 그럽니까? 하와이잖아. 그거 모릅니까 누가? 호놀룰루 가면 모릅니까? 하와이 가서 하와이잖아요. 떠나자마자 뭘 해줬어요? 최종적으로 문제 없음을 결정해줬어요. 결정문 내줬어요. 그게 권익이에요. 네. 권익의 그런 태도. 아니 300만 원이나 되는 명품 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해관계가 아니다고 얘기해버려요. 네. 그런 데가 방심에 대해서는 또 봐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가 정말 이해충돌이나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 최재형 목사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줬고 그다음에 직접 연락받고 간 거고 이런데도 본인한테 한 번도 연락도 안 해보고 네. 물어보지도 않고 진술도 듣지 않고 네. 증언도 듣지 않고 그러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이냐? 만약에 유일임 위원장이 20일 날 임기 종료인데 연임하게 되면 본인이 또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본인이 뭐 본인이 본인 거를 괜찮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괜찮다 그러겠지. 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좀 책임을 나중에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져야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자신 생각합니다. 없으면 그 자리에 가지를 말든가 뭐하러 가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나요? 권익위원장 아니 권익위원들이나 위원들 누군들이든 그 중에 한 등등. 분이 또 그래서 사퇴하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어쩌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화가 나서 저도 화가 갑자기 나요, 동조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던지지는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